자마자 그 남인과 가까웠던 자위대비전에 이제 나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위대비가 주선해서 숙종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숙종이 대비에게 문안하러 갔을 때 자위대비가 의도적으로 장옥정과의 만남을 이제 주선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장옥정은 이제 숙종의 총애를 다른 궁녀들보다는 이제 손쉽게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남인들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장옥정은 궁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옥정의 입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숙종실록엔 장옥정을 가리켜 얼굴이 잠옷 아름다웠다고 묘사한 기록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처럼 여인의 미색을 언급한 경우는 장옥정이 유일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이루고자 했던 장희빈과 왕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되찾으려는 남인 세력, 이들이 서로 결탁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장옥정은 입궁한 지 몇 달 만에 숙종의 승은을 입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들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 무렵 숙종의 첫 번째 비 인경왕후가 죽었는데, 서인들은 자신들의 가문에서 새 왕비를 내려는 계획을 세운다. 국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송시열과 김수항 등 서인파의 핵심 세력들이 모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병조 판서 민유중의 딸이 왕비로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왕비 간택의 권한은 왕실에 있었지만 문제될 것은 없었다. 당시 대비였던 명성왕후가 서인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서인 세력들과 명성왕후의 뒷받침으로 민유중의 딸은 손쉽게 왕비 자리에 오른다. 근데 이 서인들의 통치 기본 원칙이 하나가 이 제야에서 공부하는 학자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른바 살림을 높이 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국혼, 왕비 자리를 반드시 서인들이 차지한다. 이게 물질국혼이라는 것인데, 인조반정 이후에 대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이 관철이 되어 있습니다. 1681년 숙종과 여흥 민씨 집안의 딸이 가례를 올린다. 서인의 상징으로 왕비에 간택된 인현왕후와 남인들을 뒤에 두고 있던 장희빈, 서로 다른 당파의 대리자로서 왕비 자리와 숙종의 사랑을 놓고 끝없이 대립해야 했던 두 여인이 모진 인연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자, 이제 이 궁궐에서 숙종을 사이에 둔 두 여인,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장옥정이 숙종의 승은을 입은 뒤에 승승장구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고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에도 꽤 오랫동안 여러 차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숙종 12년 7월 부교리 이직명이 올린 상소입니다. 이 요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궁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역관 장현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주상께서는 부디 장녀, 그러니까 이 장옥정을 쫓아내시어 깨끗하고 밝은 정치를 펴십시오. 이 단지 남인과 연루된 숙부가 있다는 이유로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내쫓으라니 좀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장옥정이 수건으로 봉해진 이듬해 이 서포 김만중이 숙종에게 간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시 남인 쪽 사람이었던 이 조사석이 우의정으로 조정에 진출하게 된 데에 대해 이 장옥정의 어머니가 평소 조사석의 집안과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조정 대신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숙종에게 이 장옥정을 비방하는데
무슨 뚜렷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이처럼 공격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덕일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개 궁녀가 국왕의 총애를 받는데 승언을 받았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경우는 이 장옥정 외에는 없습니다. 장옥정은 총애를 받자마자 곧바로 서인들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이제 궐 밖으로 내쫓으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왕의 승언을 받은 여인을 궐 밖으로 내쫓으라는 얘기는 왕조국가에서는 상당히 이제 몰상식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국왕의 총애를 받은 여인이 대궐 밖에서 산다는 거는 왕조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서인들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한다는 자체는 그 장옥정이 남인들의 어떤 간자루 미인계의 일환으로 궁에 들어왔다 하는 걸 알고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은 이렇게 장옥정이 남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는 해도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집권당은 어디까지나 서인 세력이었습니다. 이런 서인 세력을 배경으로 둔 인현왕후에 비한다면 장옥정의 입장은 아주 극히 불리했던 셈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장옥정은 어떻게 왕비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1688년 10월 고란에 산실청이 마련된다. 숙종의 후궁 장옥정이 출산을 앞두게 된 것이다. 벽엔 순산을 기원하는 부적이 붙고 바닥엔 집자리가 깔렸다. 그 위론 백문석과 기름종이가 덮이고 여기에 다시 고운 집자리와 말의 가죽이 차례로 깔렸다. 내의원 전이가 순산을 기원하는 축문을 읽고 말고비를 거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며칠 뒤인 10월 27일 마침내 왕자가 태어났다.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마침내 숙종이 첫 아들을 본 것이다. 이것은 서인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장옥정의 왕자 출산은 그 배경이 되는 남인의 입지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숙종실록엔 당시 서인들의 심사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장옥정의 어머니가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옥교를 타고 궐에 들어오다가 큰 수모를 당한 사건. 이를 주도한 사헌부 지평 이익수도 서인이었다. 장희빈 모친이 비록 그 천인이지만 그 유일한 왕자의 그러니까 왕의 외아들의 왕자의 외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옥교에서 끌어내려지고 그 옥교를 맸던 노비들은 매를 맞고 옥교는 불태워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서인들이 볼 때 그 왕자는 그 대를 이을 그 사직의 대를 이을 그런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인가의 한 인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대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일로 숙종은 크게 노했고 상황은 오히려 장옥정에게 유리해지기 시작했다. 왕자 균이 태어난 지 2달 만에 숙종은 원자 정호, 즉 왕위 기승자를 정하는 문제를 거론한다. 국본을 정하지 못해 민심이 안정되지